안녕하세요. 자, 일반 상식, 종합 교양 이런 용어를 많이 붙이죠. 일단 저는 공사공단 일반 상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일단은 수업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상식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일반 상식이 어떻게 필요하고 지금 많이 이제 이 시험 과목 자체가 바뀌는 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상식에 기반이 되지 않으면은 바뀐 인적성이랄지 또는 NCS랄지 또는 NCS식 면접이랄지 이런 것에 다 포함됩니다. 해서 저는 지금 맨 첫 시간에는 OT 시간으로도 하겠지만은 외우는 일반 상식을 공부해야 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 그 대목에 대해서 첫 시간에 제가 OT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상식. 여러분들 일반 상식 그러면은 물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말이 일반 상식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시험 보는 그 직종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어떤 곳에서는 또 종합교양이라고 돼요. 종합교양, 종합지식. 어떻게 이름을 붙이든지 간에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과연 일반 상식이라고 말하는 이 과목이 내가 원하는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직종에 실제로 시험 보고 있냐, 또 맞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무턱대고 그냥 일반 상식 이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제 일반 상식, 종합교양, 종합지식 이렇게 해서 시험을 치렀던 것을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크게 대비를 해서 세 군데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신문, 방송을 비롯한 언론사가 있습니다. 한때는 언론고시라고 했죠. 물론 지금도 언론고시입니다,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이지. 우리가 공중파 3개, 물론 EBS 포함은 4개까지 봅니다만은 KBS, MBC, SBS, EBS.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제 종편도 4개. 또 보도 뉴스에서 YTN, YTN 또 연합이라고도 하고요. 뉴스 Y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게 일반적인 방송이고 신문은 주간 우리나라 중앙 5대 일간지 조중동을 비롯해서 이렇게도 말하고 6대 일간지, 10대 일간지 또 기타 지방에 있는 로컬 지방 신문이랄지 이런 거 다 있죠. 그래서 언론사가 일반 상식이라는 이름으로서 시험을 실제로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가 갈 사람은 가겠지만은 상당히 제한된 직종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국가정보원이라서 국정원이라고 그래요. 국정원. 그리고 이 국정원은 7급이 있고 9급이 있습니다. 국정원은 5급 공채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대통령 경호실이 있어요. 경호실도 7급이 있고 9급이 있습니다. 여기도 공무원입니다.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이에요. 조금 이제 일반 공무원하고 다르죠. 여러분들 일반 공무원들은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 2과목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는 또 그렇지 않다는 것. 물론 상식의 아류입니다만은 일반 상식 이렇게 시험을 보진 않아요. 근데 상식과 버금가니까 제가 말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수험생들에게 권하기도 하고 또 한 번 직장을 잡으면 평생 직장의 개념도 되는 그곳이 어디냐?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은 공사공단이라 그러죠. 공상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상식이라는 그 과목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보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물론 칠판에 제가 써놓은 이 순서대로 어렵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언론사
이 부분이 가장 또 치열하죠. 심지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는 언론고시라 그래요. 물론 이제 여기서 언론고시라 그럴 때는 아까 말한 공중파 4개 그것이 가장 대표적이고 이 방송 쪽은 신문은 조중동 물론 그 내용이 어떻고 저쩌고 간에 그런 것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있고 그리고 종합편성 종편이 있고 종편이 한번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종편도 여러분들 뭐 채널 A 또 MBN 또 JTBC 그다음에 TV조선 이렇게 있죠 종편이 거기다가 보도 전문으로 YTN 또 뉴스 Y 이제 그 정도는 말 그대로 언론고시라고 할 수 있겠죠. 신문은 조중동을 비롯해서 중앙일간지 그 정도. 사실은 언론사를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는 개인적으로 영광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물론 꼭 거의 바람직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특히 내가 정치 성향이 있다. 내가 정치 쪽으로 진출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가장 지름길은 법조인하고 언론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건 또 언론인 같은 경우는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정치 쪽으로 진출하는데 혹시 정치에 야심이 있다라는 사람들 또 사실은 언론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에 알 권리, 모든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언론은 그 저널리스트가 된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사실. 그래서 언론고시라는 말이 붙었고 요즘 여러분들 특히 이 언론계에서는 뭐 꽃이라 그럴까? 라고 말하면 여자 아나운서를 말해요. 남자 아나운서보다 여자 아나운서. 그래서 심지어 여자 아나운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뭐 5번 하는 5수는 필수, 뭐 10수는 선택. 그렇게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또 한 번 들어가면은 또 아나운서로서 자기가 길을 들어서게 되면은 나중에 아나운서를 끝나고 프리랜서가 되더라도 뭔가 자기에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여러모로.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사 같은 경우에 쉽지 않습니다. 물론 언론사는 언론사 나름대로 시험이 여러 가지 달라요, 사실은.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뭐냐? 일반 상식 종합교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탕이 돼서 결국 언론이 돼야 된다. 언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상당히 만능, 여러 분에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언론사 시험이 쉽지 않고 그래서 붙은 말이 언론고시라라는 말이 붙었어요. 매력적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한번 선택해봐라. 언론사 갈래? 국정 갈래? 공기업 갈래? 라고 하면은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언론사도 그 중에서도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사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종합교양이 밑바탕이 돼야 된다. 그렇게 종합교양이 밑바탕이 돼서 언론사 시험을 치르고 또 다음에 언론사에 들어가서도 그것이 바탕이 돼서 그것이 자기에게 쌓여서 결국은 저널리스트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다. 자, 첫째 언론사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이제 이건 공무원입니다. 유일하게 공무원인데 여기서 자 국정원 7급 9급 경호실 7급 9급 특수공무원이죠, 사실은. 국정원은 여러분들 우리 국가행정조직의 2원, 17부 이렇게 할 때 2원이 바로 국가정보원, 감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정기관이죠. 특히 2원 같은 경우는 국가정보원이나 감사원은 국무총리의 컨트롤이 아니라 대통령의 바로 직속이죠.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통령하고 통하는 독대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가장 대표는 국가정보원인데 물론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의 위상이 좀 말이 아닙니다. 특히 뭐 댓글 사건이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국가정보원이 좀 시끄럽고 뭐 시끄럽다고 요거도 먹었다 그럴까? 자, 그런 맥락에서는 많이 위상이 떨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정원이나 특히 경호실은 또 대통령 경호원이 따로 또 분리되어 있죠. 옛날에는 국무총리 밑에가 있었는데 지금은 따로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경호실이. 그래서
이쪽은 그럼 과연 이쪽 시험은 어떻게 볼까? 물론 일반 상식이라는 과목으로 시험 보는 건 아닙니다. 일반 상식 보지 않고 나름대로 국정원에서 만든 인적성이라고 해서 뭐 니트 이렇게 말하죠. 이제 경호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럼 국정원에서 만든 그 니트가 내용이 무엇이냐? 그럼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역시 일반 상식의 R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반 상식이라고 이름을 붙이진 않았지만은 내용 자체는 일반 상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것을 여러분들 감안한다면은 내가 정말로 국정원 7급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뭐 9급도 좋겠습니다만은 여기는 5급이 없어요. 제가 이제 5급이 없는 국정원의 장점은 뭘까? 물론 국가정보원이 하는 일 자체도 아주 좀 재미나죠. 어떻게 보면은 국정원 하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정보를 취득하고 남이 모르는 정보를 취득해서 그것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것입니다. 사실 국정원이 뭐 댓글 쓰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정보원이라는 것은 전 세계 모든 국가는 다 정보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컨대 미국의 FBI, 미국의 CIA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뭐 이스라엘의 모사드, 북한의 안전보위부 다 있습니다. 이게 이런 정보기관에서 종사한다는 것은 물론 애국심을 고양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남들이 모르는, 남들이 하지 않은 그 중요한 정보 또 기밀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수시로 그것을 취합해서 취득해가지고 그걸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국가정보원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그 일 자체가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5급이 없다 했잖아요. 제가 국가정보원은 5급이 없습니다. 5급이 5급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국정원 7급으로 들어간다면은 굉장히 승진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계급사이기 때문에 승진 이상 뭐가 있겠어요? 뭐 우리 시쳇말로 계급이 깡패라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뭐 경찰도 그러겠습니다만은 모든 조직은 이 위계 질서화되어 있잖아요. 위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위계화되어 있는 데서는 어떤 사람이 대단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거기서 가장 힘을 쓰겠어요? 가장 위에 있는 힘을 쓰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부단히 물론 뭐 여러 가지 자기 모든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승진하면 되는 것이에요. 승진해서 7급으로 들어갔지만은 5급은 사무관이고 4급은 서기관이고 제 후배들도 그런 사람 있죠. 7급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3급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행정고등고시라고 해서 5급 공채를 지금 5급 공채라는데 5급 들어가서 3급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국정원은 제가 아까 말했지만 5급이라는 시험이 없어요. 국정원은. 7급에서 시작하게 되면은 다른 여타의 부서보다는 더 승진이 빠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승진 빨라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9급 이상 더 뭐가 있겠습니까? 공무원이랄지 이런 계급사에서. 그래서 저는 이 또 공무원으로서 이 국정원 경호실 매력이 있다고 말이죠. 물론 그 시험 과목 자체가 상식에 기반을 둔 그 국정원이나 대통령 경호실에서 만든 인적성이라 그래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을 보면은 상식의 아류다. 상식을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상식을 공부해 놓으면은 그쪽 시험 치를 때 그 시험 과목에 맞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또 공무원으로서 국정원이나 대통령 경호실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특징이 뭡니까? 자기 신분이 보장되고 또 신분 보장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정년이 보장되고 또 다음에 은퇴하게 되면은 물론 말썽이 많습니다만은 또 뭐가 있습니까? 연금이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것도 매력적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 공무원으로서 국정원 7급, 9급, 경호실 7급, 9급 이건 유일하게 여타의 다른 공무원하고 달리 무슨 시험을 치른다? 일반 상식과 관련된 시험을 치른다. 그래서 도전해 볼 만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공기업입니다. 사실은. 이제 가장 많이 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공기업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일단 먼저 공기업의 개수는 한 400여 개 됩니다. 자, 공기업이란 뭡니까? 공사공단이라 이렇게 이름 붙여진데 공기업이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기업은 투자는 정부, 국가에서 합니다. 그러나 운영은 스스로 꾸려나가는 것은 민간 시스템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있냐? 투자는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공기업에 들어가면은 준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준하다. 그 말이겠죠? 그러면 공무원하고 준하다는 것은 뭐가 보장된다? 신분이 보장된다. 여러분들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몇 년이면은 승진을 못했을 때는 잘릴 것인가? 내가 과연 이 회사에서 뼈를 묻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걸 따져보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에들은 공기업이 들어가면 일단은 정부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된다. 준공무원이죠. 그런데 또 운영은 민간 시스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뭐라고 할게요? 공사나 공단 다 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세계에서, 공무원 조직에서 사장이라는 말 씁니까? 안 쓰잖아요. 여기는 사장이에요. 그 말은 또 정부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준공무원 신분인데 운영은 민간 시스템으로 한다? 그래서 월급이 많다. 보수가 많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구급공무원 합격하면은 연봉이 대략 한 2,000에서 2,300, 됩니다. 한 달에 200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 공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딱 그보다 1,000만 원 더 받습니다. 한 달에 300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공무원 200 받는데 공기업은 300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면 있었어도. 그럼 뭘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공기업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나는 국어, 영어, 한국사에 능해서 또 그 과목을 잘해서 공무원 되겠다. 라고 하면 공무원 해야죠. 그러나 다소는 복잡하지만 일반 상식을 비슷하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공부해서 내가 공기업 직원이 되겠다. 한때는 여러분들 공기업을 뭐라 그랬습니까? 신의 직장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공기업의 개혁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신의 직장까지는 아니다고 해도 지금도 공무원 못지않은 철밥통입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그 보수 체계를 보면은 공무원보다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제 친구도 지금도 공기업이 있습니다만은 고졸 사원 들어갔는데 지금도 거의 연봉이 1억 됩니다. 1억. 공기업의 한국전력인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공기업의 매력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공사공단 공기업을 많이 추천하고 요즘에 공기업에서는 일반 상식이란 이름보다 NCS로 가고 있어요. 물론 제가 NCS가 강의 또 하기 때문에 알게 되는데 이 NCS 내용을 볼라치면은 결국 일반 상식입니다. 이 NCS 내용을 보면은 국가 직무 경쟁 표준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이 속에도 보면은 상식의 아류다는 거, 상식과 비슷하다는 거. 그러니까 상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공기업이 많이 개혁을 하고 바뀌고 앞으로 이제 2017년, 2018년 400여 가까운 공기업이 다 NCS를 보겠다라고 지금 하는데 지금 현재는 NCS 자체가 어떻게 틀이 꽉 만들어서 틀을 꽉 만들어서 제대로 가는 건 없어요. 가진 않겠지만 앞으로는 갑니다. 그렇게 이 NCS도 결국 NCS는 방금 제가 말한 상식이 바탕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NCS식 면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NCS식 면접 뭐냐? 결국은 또 상식의 바탕은 면접입니다. 해서 여기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하나 더 첨가한다면은 삼성 같은 데서는 여러분들 GS8라고 하죠. 옛날에는 SS8라고 했어요. 사트라고 했죠. 지금 이제 글로벌 삼성 인적성 테스트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 GSAT 이 내용에서 오면 GSAT도 마찬가지입니다. GSAT 내용 중에서 반이 50%가 아예 50%는 일반 상식이에요. 일반 상식이란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
GSAT에서도. 그럼 결과적으로 GSAT라는 것은 대기업 시험의 표본입니다. 삼성에서 본 거예요. 뭐 LG도 있고 다 있잖아요. SK도 있는데 이 GSAT가 기준이 돼서 이것과 비슷하게 다른 대기업도 다 시험을 치르고 있어요. 인적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역시 반 이상이 상식이더라.